우리나라 내부 상황은 이렇고요. 중국과 일본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그 여파도 커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감까지 커지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고민일 수가 있는데요. 일단 G20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총리와 일본 총리 둘 다 만나서 친밀감을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기내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대한민국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국가 간의 관계나 개인 사람 간의 관계는 다를 바가 없다. 어려운 껄끄러운 측면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사람 관계를 잘 만들면 좋지 않냐. 어떻게 사람이 완벽한 존재일 수가 있겠느냐.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조언도 했네요. 사실은 지금 일본이 이 중국을 외교적으로 조금 도발한 감이 있죠. 그리고 중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는 상황이라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반사이익을 취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 국익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실용적으로 양국의 입장 사이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낸 걸로 이제 보입니다. 네. 중국은 일본을 겨냥해서 서해 곳곳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또 한국에는 그래도 중국은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일본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한국을 좀 더 이렇게 끌어들여서 친하게 지내면서 그런 이제 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와중에 중국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어젯밤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 문제 중요성을 이해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 편을 든 건가요? 안 그래도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는 지금 협상을 통해서 물밑에서 계속 조율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여기서 중국의 레드라인을 건드리거나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발언이라고 보고요. 네. 특히 이제 일본의 도발이 그렇다면 미국과 치밀하게 사전에 조율되거나 또는 사후에 조율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네. 사실은 조금 중국 측의 입장에 맞는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던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은 지금 중국의 일단 제재로 경제적 타격도 꽤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which we consider a conservative scenario, it would directly lead to a contraction of 0.8% to 1.2% of Japan's GDP. 네, 일본 경제 타격이 정말 예상이 된다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으로 가려고 했던 그 관광객 수요가 중국인 관광객 수요가 아무래도 많이 급감을 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저희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사드 사태 네, 때 네. 한한령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는 한한령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상의 한한령이라고 하면 네. 그때 중국인 관광의 감소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각종 다양한 화장품이라든지 상품 이런 것들이 타격을 엄청나게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 경험을 떠올려 본다면 일본도 그런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거란 예상이 들고요. 반면에 또 이제 인근 나라에 이제 놀러 갈 수 있는 나라로서 일본 말고도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원화 환율도 내려갔겠다. 네, 맞아요. 일본으로는 가기 싫겠다. 그러면 게다가 또 요새 인터넷에 이제 서울병이라고 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번 서울을 갔다가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서울을 잊지 못해서 다시 오고 싶어하는 그 병을 서울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유행에 번질 정도로 이제 한국 관광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 반사이익 얘기 나오죠. 한국 환율, 우리는 지금 타격인데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인들한테는 사실 이 환율은 좀 이득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은 70%에 육박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제는 옷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는데 이 사나의 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의 가방에도 그렇게 인기를 끈다고 하면 품절될 정도로 인기라고 해요. 맞습니다. 일본 경제 먹구름이 좀 들이오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양국 갈등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만 일본 내에서는 오히려 약간 자기네 나라를 지키는 느낌으로 해서 약간 좀 보수층을 겹집하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그런 인기가 사실 이제
백의 절판까지도 지금 나오고 그러니까 있다는 지금 하는데요. 들고 있는 저 가방인가 봐요. 맞습니다. 네. 저게 총리 지명하고 처음 관저에 들어설 때 들었던 가방이라고 네. 하거든요. 이른바 아예 그냥 사나이 백으로 이름이 이름도 불리면서 불리고, 네. 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가격으로 치면 그냥 우리 돈으로 한 13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뭐 주문이 몰려가지고 뭐 검은색만 주문이 가능하고 그나마도 출고하는 때까지 9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뭐 일본 내에서는 네. 어느 정도 인기를 지금 현재 끌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경제 타격으로 뭐 우리나라 반사 이익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와서 좀 돈 많이 써서 내수에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